정인신문에 앞서서 네,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 지술고 업권이 있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차차 증인 신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증인 나오셨나요? 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형.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예. 네, 증인 신문 과정은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지금 중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네네. 네, 일정 부분 뭐 증인이 중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네네,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 뭐 설명한 과정에서 본인 생각을 말씀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생각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저희가 착오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물어보시죠. 유역 법무부 감찰관님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예예. 증인 2025년 1월 3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네. 특수본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예, 당시 진술하신 대로 작성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고요. 네,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에는 특검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네. 출석. 진술하신 대로 조서 작성된 거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고요. 예, 읽어보고 날인했습니다. 이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해서 따로 진정 성립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와 담당한 업무, 피고인 박성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법무부에서 감찰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20년 7월 6일자로 임용돼가지고 2024년 12월 11일자로 자리를 떴습니다. 예. 증인께서 근무했던 법무부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기관이자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옹호하는 헌법상 기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위와 같은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며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보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증인 또한 감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인권 옹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고인을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으셨죠? 예, 감찰관이 장관 보좌 감찰 업무와 관련된 장관 보좌 기관은 맞습니다. 예. 증인 어떤 경위로 감찰관으로 근무하게 되셨나요? 제가 검사로 1997년에 임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위로 검사를 2019년 여름에 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잠시 쉬다가 변호사 생활을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심의정 기조실장으로부터 저 감찰관 자리가 현재 공석인데 혹시 공모직에 응모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을 받고 응모 절차 밟아가지고 감찰관으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